이익래입니다. 자, 오늘은 복수 함수론 B형 10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류빌레 정리와 최소값 정리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높았다. 그래서 이제 중상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정함수 f에 대하여 가와 나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fi의 그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유계성에 관련된 문제가 주어지죠. 이 말이 주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이런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로 f가 정함수이므로 gz는 fz의 플러스 z제곱도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다가 됩니까? 정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gz의 분의 1의 크기는 fz 플러스 z제곱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면 즉 이때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해주냐면 이렇게 주어지면 gz의 크기가 이것이므로 fz 플러스 z제곱분의 1 즉 이것은 절대 0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무엇이 된다? 정함수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죠. 해설에서는 이건 이제 h라는 함수로 도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정함수가 되고 얘가 3분의 1보다 적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류빌레의 정리에 의해서 gz분의 1이 상수가 될 거고 이 말은 즉 gz가 얘가 상수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상수가 되니까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따라서 fz는 이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a-z제곱 여기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a로 나왔으니까 a-z제곱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가 됩니다. 이 말은 따라서 우리가 f2를 대입을 시켜보면 얘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의 값은 요 주어진 조건이 몇이었습니까? 3이다.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는 4 플러스 3 2i 세타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얻어지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얻어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요구한 fi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fi는 a-i의 제곱이 되고 이것을 계산해주면 5 플러스 3-2i 세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설란에서는 여기 3자가 빠졌는데 오타가 된 겁니다. 여기 3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잠깐 지우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fi는 하고 이제 이것을 계산해 줄 수도 있고 이것의 크기의 제곱은 그러면 5 플러스 3 2i 세타의 크기의 제곱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5 플러스 3 2i 세타와 5 플러스 3 2 마이너스 i 세타의 문제가 돼서 25, 9, 그러면 34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가 돼서 전개가 되면 30의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이제 주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코사인 세타에 따라서 이것의 값들은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얻어낸 것은 fi의 크기의 제곱은 34 플러스 30 코사인 세타입니다 라는 뜻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게 저 해설란에 여기가 3이라는 것이 빠져 있는데 이거 오타니까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전체적인 계산에는 이제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으니까 그 부분만 이제 우리가 고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보죠. 그래서 현재 이것의 값은 이것의 크기의 제곱은 34 플러스 30 코사인 세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이제 우리가 구해보는 대로 내용을 바꿔서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에서 보시면 무엇에 대한 내용을 이제 또 다시 이제 볼 수 있냐면 주어진 조건에서 fz 플러스 z 제곱의 크기의 제곱, 이 말은 a의 크기의 제곱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이것은 무엇에 대한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잘 모르겠으나 이것은 분명히 9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랬고, 우리가 앞에서 a가 4 플러스 3 2i 세타였으니까 이것의 크기를 해주면 16과 9를 해주니까 25 플러스 앞에서 말한 이것의 계산법과 똑같이 계산해주면 24의 코사인 세타가 돼서 우리가 이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의 값이 9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주면 24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무엇의 문제가 됩니까? 9 마이너스 25, 즉 16 이런 형태가 돼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34 플러스 30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 10 되니까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fi의 크기의 제곱은 루트 1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어떤 오류가 범할 수 있냐면 결론적으로는 답은 맞습니다만 어떤 오류가 범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니까 fi의 크기는 최소값은 루트 14다. 요게 되겠죠? 루트 14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오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고 여기에서는 크기에 대해서 루트 14는 크기에 대한 내용으로 본다면 하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이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라는 맛을 해주려면 이것이 이제 루트 14가 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i의 크기는 루트 1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내용이 이제 얻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죠. 그래서 현재까지 얻어낸 것은 여기까지 이렇게 얻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는 뭐를 이제 알 수 있냐면 a의 a가 이거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가 3이 나오는 경우를 모델로화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a를 2 플러스 루트 5i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그러면 이때 a-4의 절대값은 3이 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a 중에 하나로 이것을 선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다면 이때 a를 이거를 대입시켜 보면 이것의 크기는 그러면 fi의 크기인데 fi의 크기는 아까 우리가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fa가 어떤 형태로 이제 나왔었냐면 얘가 a-z의 제곱이었으니까 z 대신에 i를 대입시켜 준 거죠. i를 대입시켜 주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가 돼서 이 내용은 3 플러스 루트 5i 이렇게 나오고 이것은 루트 9 플러스 5가 돼서 루트 14가 나온다죠. 그러면은 이 둘에 의해서 이것의 값은 14보다 이것의 크기는 루트 14보다 크거나 같은데 우리가 a를 이렇게 잡아주면 루트 14가 나온 거니까 결국은 이거로부터 우리는 fi의
최소값이 루트 14가 나옵니다라는 값으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복수함수론에서 상수 개념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그 상수 개념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수 문제로 우리가 다루는 대표적인 문제가 우리가 책에서는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리우빌레 정리와 즉 리우빌레 정리는 뭡니까? 유개인 정함수이면 상수함수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의 최대 최소값 정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경계 내에서 해석적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그 절대값의 최대값은 경계에 존재합니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절대값의 최대값 정리인데 이 문제 안에서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최대값이 되는 것이 내부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함수는 이제 상수함수다라는 것가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 단순 패곡선 안에서 내에서 해석적이고 그 안에서의 복소수의 크기가 0이 아니라면 최소값은 반드시 내부에서 경계에서 존재합니다 이런 거죠. 절대값의 입장에서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소값이 내부 안에 있다면 그것은 이제 상수함수입니다라는 것이 우리 절대값의 최대 최소값 정리입니다. 물론 최대 최소값 정리에서 말한 경계에 있다라는 것은 상수함수가 아닌 해석적인 함수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해석적이라는 것에서 나오죠. 그래서 해석적인 데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상수함수가 뭡니까? 해석적인데 실가인 해석함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상수함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로 우리가 내용들을 이제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초반 도입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렵지 않게 리우빌레 정리를 이용해서 유계라는 것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당황스럽죠. 이제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FI라는 것을 직접 구하는 모델들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몇 가지 테크닉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과정을 이제 얻어지는 것이 루트 14라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이건 하늘에서 떨어졌던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생각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에 나왔던 복수함수론에 비해서 조금은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설령 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지 그러한 문제 해결 전략을 잘 제시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데까지 전개를 해 나간다면 우리가 4점 만점에 4점을 얻지 못하더라도 최소 1점에서 2점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내가 일관되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절대 어떤 과목, 어떤 영역, 어떤 내용도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항상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받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석학과 그 다음에 확률 통계 내용들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